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 중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포토샵을 하게 되면은 또는 핸드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보정을 하죠. 보정을 할 때 주로 어떤 거를 보정을 하십니까? 꺼진 부위를 메꿔주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매끈하게 볼록하게 해주거나 줄여주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얼굴을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란세입니다. 제가 엘란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엘란세는 약간 그 밀가루 풀 같은 콜라겐 유도 필러입니다. 자, 엘란세는 되게 정교하게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재질입니다. 그림으로 치면 아주 미세한 붓으로 그리는 유화에 해당되겠죠. 엘란세는 일반 필러랑은 틀리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숙련가가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요. 적정량을 제대로 된 테크닉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엘란세는 만져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밀가루 풀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밀가루 풀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콜라겐이 생기고 나면은 굉장히 질겨지고 뻣뻣한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무슨 섬유화된다거나 흉살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엘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엘란세는 카복시 메칠 셀룰로스라는 겔이 있습니다. 아까 하얀색으로 보였잖아요. 그 흰색 겔 안에 PCL이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PCL 입자가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가 이 셀룰로스 겔이거든요. 셀룰로스 겔은 들어가면은 2개월 정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PCL이라는 그 알갱이들만 남아서 그 주변에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데 콜라겐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가고요. PCL 자체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PCL이 30%가 있고 나머지 70%가 셀룰로스 겔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재질의 필러로 우리가 얼굴에 그림 그리듯이 여러 군데다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가늘게 실선으로 깔아주게 되면 실리프팅 하는 것처럼 탄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 이렇게 여러 층으로 집중해서 넣어주게 되면 볼륨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겠죠. 주로 코라든지 턱, 팔자, 이마 부위에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 양뺨이라든지 관자측 또는 눈 밑에 다크서클 치료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가늘게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콜라겐 네트워크가 판으로 생기겠죠. CMC 겔, 카복시 메칠 셀룰로스 겔이라는 거는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술을 하고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다른 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폴리카프로락톤, PCL이라는 성분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재질입니다. 이 PCL이라고 하는 재질은 나중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인체 내에 남지 않고요. 반영구적인 필러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콜라겐들이 생기면서 탱탱하고 질긴 조직으로 바뀌게 되겠죠. 대부분이 콜라겐 타입 1이 이제 많이 생기고요. 좀 더 피부에 강도를 줄 수 있는 양질의 콜라겐들이 많이 생기고요. 스컬트라하고 엘란세를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두 개는 물질이 틀립니다. PLLA냐 PCL이냐의 차이고, 용매, 이거를 녹여주는 그 재질이 얘는 스컬트라는 물이지만 엘란세는 겔입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물은 일주일이면 흡수되기 때문에 원래 얼굴로 바로 돌아가지만, 엘란세는 8주 정도 지나서 겔이 없어지기 전에 이미 콜라겐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원래 얼굴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엘란세는 1회 시술로 시술이 끝나고요. 스컬트라는 3회 시술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두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콜라겐 유도제라는 거고요. 효과 유지 기간도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엘란세가 더 빠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그럴 때는 뭐 나는 3개월 뒤에 결혼식이다. 그러면은 스컬트라보다는 엘란세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볼륨 생성 정도, 이거는 이제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겠지만, 스컬트라를 만약에 3병을 쓴다면은 엘란세는 한 5개 정도를 써야지 이 볼륨이 맞습니다. 얼굴 전체 스컬트라를 3병을 한다. 그러면은 엘란세는 얼굴 전체에 적어도 5개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제가 스컬트라를 6병 쓰시는 분한테는 9 엘란세 9cc를 권합니다. 자, 엘란세의 장점은 마사지가 굳이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시술 직후에 의사가 몰딩을 위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번 맞기 싫어하시는 분한테 한 번 시술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 다음에
스컬트라보다는 이 알갱이들이 뭉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CMC 겔이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잘 엉겨붙질 않거든요. 시술 횟수가 또 적기 때문에 여러 번 시술하다 보면 약간 시술 자체로 인한 어떤 마이크로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횟수가 적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유착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처음에는 주사 맞고 나면은 시술 직후에 거울 보여드리면은 약간 부은 듯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다다음날, 이틀, 3일째 되면은 얼굴이 붓거든요. 보통 지방 이식보다는 덜 붓지만은 그래도 시술 직후 모습에서 20에서 30% 정도 얼굴이 더 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 몰래 받기가 좀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리고 점점 2달째까지 되면은 볼륨이 줄어들죠. 왜냐면은 콜라겐이 미쳐 생기기 전에 겔이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날은 부었다고 뭐라고 막 전화 오던 분이 나중에 가면은 이거 왜 다 없어지냐고 또 그러고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이 원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콜라겐이 많이 생기게 되면 뒤늦게 얼굴이 팽팽해지고 볼륨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몸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4, 5년 만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오래가고 아직도 효과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 1회 시술로 효과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죠. 시술 후 경과를 보여드리면 시술 직후 모습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의사가 과량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유난히 또 붓기가 심한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시술 직후에 눈 밑, 팔자 이런 게 잘 메꿔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한번 찍어봤는데 얼굴 전체 이마, 코, 앞볼, 눈 밑, 팔자, 뺨 이렇게 마리오넷까지 8개 정도 사용을 했는데 시술 직후 모습입니다. 시술 직후 모습은 딱 보기 좋죠.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는 눈 밑이 좀 부었죠.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막 문의를 하죠. 괜찮은 거냐고. 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술 직후 모습이 괜찮았으면은 붓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멍도 좀 들었었지만은 없어졌죠. 근데 2개월째 되면은 처음에 2개월째 되면 볼륨이 좀 줄어들죠. 왜냐면은 콜라겐 겔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째 되면 다시 뭔가 콜라겐이 생기면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얼굴이 훨씬 더 탱탱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엘란스에는 맞아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피부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면서 팽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이유는 안에 콜라겐 함량이 늘어나서 더 잘 펴주기 때문이고요. 모공이라든지 진피층, 표피층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엘란셀은 남자분들이 맞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엘란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굴에 골격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마음대로 3D로 디자인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 얼굴을 잘 아는 저 같은 사람한테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디 가면은 남자 얼굴을 자꾸 여자 얼굴 같이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마다 조금씩 약간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특이하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좀 심한 상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각각이거든요. 그거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남성적인 얼굴은 어떤 거냐면은 관자하고 뺨 라인이 되도록이면 일직선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턱이 작은 분들은 약간 턱 라인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남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프라 오비탈 리지라는 거는 눈썹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겉눈썹 라인이 약간 윤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남성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입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얼굴이 약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역삼각형 모양으로 바꿔주는 것이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뭔가가 조금 남자 나이 들면서 이렇게 아저씨들 보면은 파마하고 약간 아줌마같이 변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좀 더 남성적이죠, 얼굴이. 이거는 별도의 얘기인데 그 남자분들 제발 그 나이 들면서 그렇게 좀 아줌마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이렇게 파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머리가 빠지면은 심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머리를 짧게 깎으세요, 그냥. 그게 더 낫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을 잘 세워야 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남자도 이게 스컬트라폰에도 말씀드렸는데 턱하고 관자를 보완해 주니까 훨씬 더 남성적인 얼굴이 됐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경우는 좀 더 어려지기 위해서 시술을 한 거거든요. 조금 더 남성적이고 좀 거친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쌩쌩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30대 초반이었는데 조금 약간 그 이마라든지 이 눈밑이 꺼져가지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죠. 근데 훨씬 더 얼굴이 쌩쌩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이 더 동글동글하면서 좀 어려 보이죠. 더 귀염상이 됐죠, 얼굴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여드름 흉터에다가 벨라필도 시술을 했지만은 그와 동시에 얼굴 전체적으로 엘란셀을 11cc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볼륨 소실이 많았고 특히 턱 부분이 턱이 많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입을 약간 앙 다문 듯한 느낌을 줬었는데 턱 끝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좀 더 얼굴에 포인트가 생겼고 V라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마도 반듯해졌고요. 옆모습에서 보면 턱의 모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어쨌든 뭔가 시술을 해 더 잘생겨진 얼굴을 알 수 있죠. 자, 엘란셀은 이제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라인 포토샵 한 것처럼 바뀔 수가 있고요. 4년 지난 후에 얼굴이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했지만 사실은 얼굴 그 효과가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더 오래 가요. 굉장히 효과가. 이렇게 4년 뒤에도 효과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턱이랑 코를 시술을 하게 되면 얼굴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더 깔끔해 보이죠. 이마, 코, 턱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매력 지수가 상승했죠. 턱이 뭔가 약간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심통 난 것 같은 느낌이 없어지죠. 이 경우도 뺨이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뺨이랑 관절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 쇼츠에 올라왔었는데 그 쇼츠에 나온 영상만 보고서 얼굴이 더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약간 너무 얄쌍한 걸 좋아해서 그런데 본인은 여기가 이렇게 마르는 게 싫다고 해가지고 그 적정한 볼륨을 넣고 굉장히 얼굴이 팽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 외국 사람들 제가 한 건데요. 여기 눈밑, 팔자, 그 다음에 관자 이런 부위들을 보완을 했고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좀 살도 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살이 조금 다시 찌긴 했는데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년이 흘렀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분은 이제 50대 근데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뭔가 얼굴이 훨씬 더 아저씨 느낌에서 약간 물론 아저씨긴 하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젊은 아저씨 이런 느낌이 됐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남자분들이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이게 제가 71년생이니까는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고 가시면은 정말 만족도가 좋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부인분들이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은 관상학적으로 좀 부족한 부위들을 얘가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궁이라든지 뭐 그 위쪽 여러 가지 이마 그다음에 턱 말려눈이 좀 약간 부족한 경우 그런 것도 보완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 관상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자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마, 다크서클, 그 다음에 턱 이런 부위들을 했고 피부 치료도 같이 했고요. 코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하고 나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저희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인데 저희 병원의 징크스가 여직원들이 이렇게 모델을 한 다음에 예뻐지면 다 그만두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징크스입니다. 이때까지 다 그랬습니다. 이마 부분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도 이렇게 이마를 하시고 나면 반듯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울퉁불퉁한 이마가 매끈해져 있죠. 엘란셀의 효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2만 개 넘게 쓰면서 그동안 지난 1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제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란셀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엘란셀가 아테콜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마가 이렇게 주름이 심한 분들도 이렇게 주름이 좀 희미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겉에 남은 선들은 이거는 레이저로 깎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얼굴 이미지 개선을 줄 수가 있고요. 턱하고 이마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똘똘한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이마만 2개를 했는데 약간 팽팽해졌죠, 이마가. 눈밑.
눈밑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눈밑은 정말 이건 되게 위험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적은 양으로 시술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그냥 눈밑은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오랜 길을 걸어오신 몇몇의 의사분들만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새로운 의사가 그걸 배워서 또 뭐가 뭉치고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엘란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써왔던 그 마이스터에 해당되시는 분들 위주로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눈밑은 반드시 10년 이상 사용한 의사에게 가서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눈밑은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밑이 약간 지방이 처진 분도 그걸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눈밑, 저희 이제 상담실장인데 이렇게 눈밑 꺼진 것도 잘 메꿔지고 시술한 지 4년이 된데도 아직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눈밑하고 팔자 턱을 했는데 훨씬 얼굴이 단아해졌죠. 연세 드신 분도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팔자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심하게 보조개가 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살짝 박리를 해주고 엘란셀을 뿌려주게 되면은 적어도 웃을 때 이렇게 심하게 접히는 현상은 조금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기 선이 짝짝 가버리는데 그런 거를 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엘란세가 좋은 부위가 턱인데요. 얼굴의 윤곽을 살려주고 3D 입체로 이렇게 잡아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의 3대 기둥에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턱 끝이 약간 뭉툭하면서 짧은 분들은 약간 남성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톡스하고 여기다 같이 해주니까는 훨씬 더 여성적인 얼굴이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좀 얼굴 골격 자체가 잘 발달되고 코가 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적절한 볼륨을 채워줌으로써 여성적이고 예쁜 얼굴이 됐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살짝 바뀌었는데 자연스럽다. 또 이런 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마 전을 포함해서 얼굴 전체 8개를 시술을 했는데 얼굴 보시면은 한 듯 안 한 듯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예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얼굴 전체에 8개. 이분도 마찬가지로 턱끝이랑 팔자, 눈밑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엘란세는 조금씩 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조금 더 해도 괜찮고요. 아주 적은 양을 사용했다면 3개월 뒤에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점점 얼굴이 이렇게 매끈해지고 팽팽해지고 주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관자하고 옆에 뺨만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약간 펴졌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얼굴을 바람 빠진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바람을 살짝 불어넣어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펴지죠. 그런 원리입니다. 엘란세로 인해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심하게 꺼진 흉터가 있는 부위, 함물 흉터가 있는 부위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여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분은 엘란세만 한 게 아니라 고집적 초음파, 그 다음에 실 이런 거를 같이 했습니다. 엘란세는 손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손등이 쭈글거리던 것이 하고 나면은 많이 팽팽해지고요. 만약에 이거는 2개씩 쓴 건데 만약에 3개, 4개씩 쓰게 되면 조금 더 팽팽하고 볼륨이 충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란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란세는 멍이 들 수 있고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붓기가 보통은 일주일이면 없어지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2주 내지 3주 동안 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소염제를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란세가 불균등하게 시술이 돼서 또는 근육 내에 주입이 돼서 약간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결절 발생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분쇄를 해주거나 그 부위에 콜라겐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스테로이드를 한두 방울 정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엘란세는 넣고 나면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스컬트라나 아테콜도 마찬가지로 넣고 나면 제거는 할 수 없고요. 시술 직후에 마음에 안 들면은 캐뉼라를 빼자마자 다시 쭉 짜면은 그 캐뉼라 주입했던 자리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엘란세는 혈관 내 주입이 되면은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늘로 시술하지 마시고 캐뉼라로 천천히 주입을 해야 됩니다. 캐뉼라로 할 때는 이렇게 주입하면서 넣는 게 아니라 빼면서 살짝 넣어주게 되면은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관 내 주입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엘란세를 제가 13년 정도 써오면서 2만 개 넘게 썼고 수천 명한테 시술을 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제 얼굴에도 엘란세는 한 50개 넘게 이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엘란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별의별 희귀한 일도 제가 다 겪었습니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초반부에 겪었고요. 그런 경우 물론 이제 한 2, 3년 지나면서 없어지긴 했지만은 백인이었는데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주사도 넣고 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해결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엘란세는 너무 얕게는 넣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량을 넣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눈 밑에 많이 넣게 되면 어떤 사람은 웃을 때 여기가 과하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 밑의 경우에는 시술의 양의 기준을 웃었을 때 자연스러운 정도까지만 넣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그게 꽉 찰 정도로 넣게 되면 웃으면 당연히 더 부풀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기 때문에 이상해지거든요. 그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요. 이제 과볼륨 형성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엘란세가 이제 덩어리지게 되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캐뉼라로 긁어내거나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거나 또는 스테로이드로 좀 녹일 수는 있는데 경험이 많은 의사분에게 가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형외과에서 이물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안 좋은 결과만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시술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굳어지는 그런 어떤 바이어스, 편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성형외과에서 제거를 하시는 분이 이 시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잘 알게 되시면은 이거를 환자를 상담할 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그냥 제거만 하시게 되면은 그런 환자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수술을 과하게 권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엘란세는 지연형 과민 반응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10분 정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는 제가 수술을 권해드려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술이 잘 되고 잘 못 되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연형 과민 반응이 있었던 분들 모두 시술은 굉장히 잘 됐고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수술까지 가게 된 경우도 있고, 물론 약을 써서 잘 가라앉아서 대부분이 그렇게 가라앉거든요. 10명 정도 제가 지연형 과민 반응을 겪었고 그분들 중에서 7분 정도는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제품 자체가 가진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4,000명을 시술했다고 하면은 확률로 계산해 보면 0.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엘란세 지연형 과민 반응에 대한 통계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또는 논문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 자료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저의 테크닉이라든지 사용 용량하고 상관없이 어떤 체질적으로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분명히 존재는 한다. 그래서 저는 엘란세 시술을 하기 전에 그거를 시술 동의서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9.75%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맞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괜히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게 생겼을 경우에 치료 방법이 다 있고 대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혹시 다른 병원에서 시술 받으셨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부분은 수술 필요 없이 투약을 하고 주사를 맞고 시술을 통해서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성을 놓고 따지자면은 그런 0.25%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보다도 더 적은 안전한 걸 원하시면은 스컬트라나 아테콜 쪽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테콜하고 엘란세, 스컬트라가 있는데 엘란세의 경우에는 굳이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엘란세를 맞으셨던 분들은 계속 맞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란세를 시술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왜 하냐면은 일단 엘란세의 부작용이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엘란세하고 아테콜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테콜에 비해서 엘란세가 아직까지는 비용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시술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 엘란세가 조금 더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엘란세의 그 특유의 몰딩이 잘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고르게 펴줬을 때 좀 더 매끈하게 잘 펴집니다. 특히 이제 손등 같은 경우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테콜로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엘란세 같은 경우 스컬트라하고 좀 비용은 비슷한데 적절한 용량으로 하게 되면은 그 크게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이 물론 가지만은 그래도 놀랄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엘란세는 13년 동안 제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꼭 필요한 부분만 아주 제한된 용량으로 적절하게 시술을 권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엘란세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드문 경우 그것만 미리 주의를 하시고, 오늘은 저 엘란세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 좀 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